자, 동영상 강의는 이번 시간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챕터 6, 새로운 챕터로 들어갈 겁니다. 자, 이 챕터 6은요, 우리가 이렇게 제목을 지어봅시다. 자, 화학 반응에서의 새로운 말이 나옵니다. 동적 평형이라고 이렇게 한번 지어봅시다. 자, 화학 반응에서의 동적 평형. 자, 이걸 알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우리가 요거부터 먼저, 자,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이 무엇인지부터 여러분들이 좀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요렇게 선생님 먼저 표시할게요. 첫 번째는 무슨 반응이라고 적어놨어요? 정반응이라고 적어놨어요. 자, 화학에서는요, 정반응이 있고 반대로 역반응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약속을 해놨어요. 정반응은요, 화학 반응이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반응을 우리가 정반응이라고 불러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반응물이 무슨 물로 바뀌는 거다? 생성물로 이렇게 바뀌는 과정을 우리가 정반응.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호를 쓴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요거는 개수겠죠? A라는 반응물이 있고 B라는 반응물이 있어요. 자, 그게 C라는 생성물과 D라는 생성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걸 우리는 무슨 반응? 정반응이라고 이름을 붙일 겁니다. 자, 그에 반해서 두 번째는요, 무슨 반응이라는 것도 있다. 역반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 역반응은요, 이 정반응과 반대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반응이, 화학 반응이 무슨 쪽으로, 왼쪽으로 진행되는 반응을 우리는 역반응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이 역반응은요, 요렇게 우리가 표시합니다. 거꾸로. 무슨 물이, 생성물이 반응물로 변해가는 이 과정을 우리가 역반응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이것도 우리가 간단하게 표시할 수 있겠죠. AA와 BB라는 반응물이 존재해요. 자, 혹시나 모르니까 이렇게 적어줄게요. 반응물이 존재해요. 자, 그리고 CC와 DD.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C와 D는 개수, 여기 있는 라지 C와 라지 D는 생성물. 자, 이렇게 무슨 물이 만들어진다? 생성물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성물에서 다시 반응물로, 반응이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걸 우리는 무슨 반응이라고 부른다? 역반응이라고 이렇게 부를 겁니다. 자, 그러면 정반응과 역반응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는 3번으로 들어가요. 이제는 무슨 반응? 가역 반응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이건 한자어, 가짜는 가능할 가짜. 그럼 다시 말하면 무슨 반응이 가능하다? 역반응이 가능하다. 당연히 정반응은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무슨 반응도 가능하다? 역반응도 가능하다. 따라서 이 가역 반응은 이렇게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을 우리는 지금부터 가역 반응이라고 이름을 붙일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무엇이 있냐면요, 물의 증발과 응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증발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액체가 기체가 돼서 날아가는 거죠. 근데 어디에서? 물 내부가 아니라 표면에서. 그럼 응축이라는 거는요, 기체로 존재하던 수증기들이 물 표면에 부딪혀가지고 다시 물로 변해가는 걸 우리는 응축이라고 이름을 붙일 겁니다. 자, 종소리 끝나면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네요. H2O 액체가 있어요. 근데 H2O 뭐도 있다? 기체도 있어요. 액체가 기체로 가는 건 우리는 증발이라 부를 거고요. 그러면 기체가 액체로 다시 넘어오는 건 우리가 뭐라 부른다? 응축. 다시 말하면 표면에서 기화가 일어나면 증발, 표면과 부딪혀서 다시 액체로 변하면 응축.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일 겁니다. 그럼 이거는 정반응도 일어나고 무슨 반응도? 역반응도 같이 일어날 수 있는 가역 반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요, 이거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염화 코발트 종이 기억납니까? 물 검출할 때 쓰는 거.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물에다가 가져다 대면 무슨 색으로 바뀐다? 붉은색으로 바뀐다. 근데 이걸 우리가 화학 반응식으로 한번 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생님이 적을게요. 염화 코발트의 무슨 변화가 있다? 색 변화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요 놈을 우리가 염화 코발트라고 그러거든요. 여기에 뭐가 더해지면 6분자의 물이 더해지면 이렇게 변할 겁니다. COCl2 H2O. 그리고 이놈을 우리는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이라고 이름을 붙여줄 거예요. 그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색 변화를 보자고요. 염화 코발트는 처음에는 무슨 색이었는데? 푸른색이었는데 물과 결합을 하니까 이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은 무슨 색으로 바뀌기 시작하더라? 붉은색으로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얘는 역반응도 가능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을 선생님이 뭐 했다? 가열했어요. 가열. 자, 그랬더니 다시 염화 코발트와 6분자의 물로 이렇게 분해가 다시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무슨 색깔이? 붉은 색깔이 다시 무슨 색을 띠게 된다? 푸른색을 띠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반응도 가능하고 무슨 반응도? 역반응도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걸 이렇게 한꺼번에 표시할 수 있겠죠. COCl2 6분자의 물. 그랬더니 이렇게 표시할게요. COCl2 육수화물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가열을 하면 다시 무슨 반응? 역반응.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슨 반응이 일어난다? 가역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 기호 하나 기억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가역 반응의 기호는요, 요렇게 표시를 할 겁니다. 요렇게. 요거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역 반응은요, 양쪽으로 화살표를 요렇게 드러낸다는 거. 자, 이렇게 가역 반응은요, 여기에서 적혀 있다시피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을 가역 반응. 근데 반대로 이번에는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을게요. 4번 요렇게. 자, 뭐라고 적어놨어요? 비가 역반응.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겠어요? 아니 비자 가능하지 않다. 무슨 반응이? 역반응이. 그러면 역반응이 가능하지 않대. 그럼 오로지 무슨 반응만? 정반응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요, 요렇게 우리가 표시할 거예요. 자, 무슨 반응만 일어나거나 정반응만 일어나거나. 자, 또는 선생님이 행여 모르니까 여기에다가 정확하게 적어줄게. 그 다음에 줄 쳐줄게요. 정반응만 일어나거나 역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반응을 우리는 지금부터 비가역 반응이라고 이름을 붙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요, 요것만 기억하세요. 무슨 반응만 일어난다고요? 비가역 반응은 오로지 정반응만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비가역 반응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양쪽이 아니라 무슨 반응? 한쪽 방향으로 일어나는 반응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비가역 반응에는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물질을 태웠어. 자, 또 종이칩니다. 자, 어떤 물질을 태웠어요. 그러면 그 태우고 나서 재가 나오죠. 그럼 그 재로 또다시 원래 물질로 만들어낼 수 있다. 되돌릴 수 있다. 이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요, 비가역 반응이 얘로 선생님이 이렇게 들고 올 거예요. 첫 번째는 무슨 반응이라는 게 있다? 연소 반응. 태워서 없애자는 거예요. 다시 되돌아올 수 없습니다.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CH4 기체가 있어요. 두 분자의 산소랑 결합을 시키면요, 어떻게 변한다? CO2 기체가 나오고요, 두 분자의 H2O 물이 이렇게 생성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보세요. 이건 가능하죠. 하지만 돌아오는 거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부른다? 비가역 반응이라고 이름을 붙이겠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또 무엇이 있냐면 이렇게
산염기 중화 반응.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표시해 봅시다. HCl이라는 산이 있어요. 산. 자, 여기에다가 NaOH라는 AQ 수용액 상태죠. 뭐가 있다? 염기가 있어요. 그럼 얘 둘이가 반응하면 H2O라는 물이 만들어지고 NaCl이라는 염화 나트륨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우리는 물이라 부르고 얘는 염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부를 겁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정반응은 가능하지만 다시 되돌아오는 역반응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반응을 우리는 비가역 반응.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하나를 더 적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봅시다. 자, 잠시만요. 자, 비가역 반응에다가 이번에는 요렇게 한번 다시 표시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요렇게. 무슨 생성 반응? 기체 생성 반응. 예를 들어서 기체가 만들어서 날아갔어. 그럼 그걸 다시 포집해가지고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시해 볼까요? Mg, 마그네슘이 있어요. 이 마그네슘을 선생님이 두 분자의 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을 거예요. 자, 그랬더니 누가 만들어지더라? MgCl2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무슨 기체가? 수소 기체가 돼서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반응은 가능한데 역반응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비가역 반응. 자, 또는 무슨 생성 반응? 앙금 생성 반응도 있습니다. 앙금이라는 거는요, 녹지 않는 고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AgNO3라는 이런 수용액에다가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Na 무엇을 Cl을 이렇게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냐면요, AgCl이라는 녹지 않는 고체 염화은이라는 앙금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남은 것들 적어주면 되죠. NaNO3라는 이런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얘도 녹지 않은 앙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시 원래 상태로는 되돌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비가역 반응의 종류는 우리가 총 4가지를 배웠죠. 첫 번째는 무슨 반응이다? 그렇죠. 연소 반응. 그러면 두 번째는 무슨 반응을 배웠어요? 산염기 중화 반응. 그러면 세 번째는 여기에 적혀있는 기체 생성 반응. 그리고 네 번째는 여기에 적혀있는 앙금 생성 반응.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오지선 다형으로 나온다 그러면 비가역 반응이 아닌 거는 한 가지를 충분히 찾아낼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반응에 무엇이 있는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까지 우리가 정리 한번 해볼까요? 가역 반응은 무슨 반응이 가능하다? 역반응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 가역 반응이다. 근데 비가역 반응은 역반응이 불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정반응만 가능하다. 한쪽으로만 반응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가역 반응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비가역 반응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두 번째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근데 얘들아, 두 번째 들어가는 것도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자, 무슨 평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동적 평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움직임이 서로 무엇하다? 비슷하다. 또는 움직임이 서로 같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적 평형은 이렇게 선생님이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자, 무슨 반응에서? 가역 반응에서. 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동적 평형은 비가역 반응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가는 게 있으면 뭐 하는 게 있다? 오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는 비가역 반응이 아니고 무슨 반응이다? 가역 반응. 그래서 동적 평형은 무슨 반응에서? 가역 반응에서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 가는 거와 오는 거의 속도가 같아. 마치 반응이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지금부터 동적 평형 상태라고 부를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게 있죠. 여기 보세요. 마치 반응이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뭐 하는 상태? 보이는 상태. 그럼 여기에 어떤 말이 숨어 있을까요? 진짜 반응이 진행되지 않는다? 그렇죠. 정반응과 역반응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두 가지에 뭐가 똑같아서? 속도가 똑같아서 마치 반응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마치 반응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반응과 역반응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동적 평형은 선생님이 한 3가지 정도로 줄여줄 거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거부터 한번 보자. 자, 누구의? 물의 상평형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에서 상이라는 거는요, 고체상, 액체상, 기체상 이렇게 고액기를 우리가 상이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 앞에서 가역 반응에 예로 들었던 물의 증발과 응축 있죠? 그걸 여기에 들고 올게요. H2O 액체가 있고요, H2O 기체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기도 하지만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가역 반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름 한번 적어볼까요? 액체가 기체로 되는 거 우리 표면에서 증발,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거 우리는 표면에서 무엇이 일어난다? 응축이 일어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요 정도는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무엇이 일정하다면? 온도가 일정하다면. 꼭 기억하세요. 온도가 일정하면요, 무슨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 증발되는 속도는 변하지 않아요. 그 온도에서 증발 속도는 항상 일정하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증발 속도는요, 이렇게 선 표시할게요. V 증발. 자, 증발 속도는 우리가 이렇게 시간분에 무엇되는 입자, 증발되는 무슨 수, 입자수를 우리는 증발 속도라고 부를 거예요. 하지만 우리 무엇되는 응축되는 속도는 무엇합니다? 변화할 겁니다. 왜? 증발이 많이 일어났어. 그러면 그 위에는 수증기가 가득하겠지. 그럼 그 수증기가 운동하다가 지끼리 부딪히고 표면이랑 부딪혀가지고 응축되는 속도는 계속해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수증기 양이 적으면 응축되는 입자가 적을 거고요. 수증기 양이 많으면 응축되는 입자가 많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요 놈은 요렇게 V 응축, 얘는 시간분에 무엇되는 입자수, 응축되는 입자수라고 요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러면 요 두 개 가지고 싸울 거예요. 요 두 개의 속도에 의해서 우리는 물의 상 뭐가 일어난다? 평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선생님이 그림을 이렇게 그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천천히 한번 그려보세요. 자, 여기에는 뭐가 존재한다? 물이 이렇게 존재할 거예요. 그럼 이 물에 표면에 물 분자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물 분자를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자, 처음에는요, 일정한 온도에서 증발이 몇 개가 일어난다라고 선생님이 표시했다? 3개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표시했어요. 자, 그러면 요 공간 안에는 수증기들이 점점 차이겠죠? 그러면 그 수증기끼리 부딪히거나 또는 수증기가 표면에 또 부딪힐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수증기가 표면과 부딪혀가지고 응축도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여기 있는 화살표의 개수를 한번 보세요. 올라가는 건 3개, 들어오는 거는 몇 개? 1개. 그래서 나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증발 속도가 무슨 속도보다, 응축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라고 이렇게 표시해 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증발되는 속도가 응축되는 속도보다 빠르다. 다시 말하면 증발되는 입자수가 응축되는 입자수보다 많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는 물의 양이 무엇한다? 감소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고요. 여기에는 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표면에 또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자, 온도가 뭐합니다? 일정합니다.
그러면 증발되는 개수는 단위 시간당 입자수가 똑같아요. 근데 이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요 안에 들어있는 수증기의 입자수가 점점 많아지죠. 그러면 그들 사이에 부딪히는 충돌도 많아지고 표면과 부딪히는 충돌도 훨씬 많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몇 개가 표면과 부딪힌다? 2개가 표면과 부딪혔대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요렇게 넘어갈수록 무슨 속도는 일정하다고요? 증발 속도는 일정해요. 하지만 단위 시간당 응축되는 건 하나, 단위 시간당 응축되는 거는 몇 개? 2개. 아, 무슨 속도는? 응축 속도는 점점 증가하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표시할까요? 증발 속도가 있고 무슨 속도가 있습니다? 응축 속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화살표 셀라보세요. 증발되는 거 3개, 응축되는 거는 몇 개? 2개. 여전히 무슨 속도가 빠르다? 증발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면 이때까지도 여전히 무엇의 양은? 물의 양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더 흘렀어요. 마찬가지로 증발 속도는 온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얘는 여전히 일정할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했어요. 여기에 물이 있어.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자, 표면에 마찬가지로 물 분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온도가 일정하니까 날아가는 거는 그대로 몇 개? 3개. 그럼 이제는 이 안에 수증기가 훨씬 더 이때보다 많아졌죠. 충돌 횟수 증가하고 표면과 부딪히는 확률도 훨씬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들어오는 걸 몇 개를 그렸다? 3개를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단위 시간당 응축되는 입자수는 3개. 이때에 비해서 무슨 속도는 더 빨라졌다고요? 응축 속도는 더 증가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다가 이때 한번 보세요. 증발되는 거 몇 개? 3개. 응축되는 거 몇 개? 3개. 아, 이때는 드디어 무슨 속도와 증발 속도와 무슨 속도가 응축 속도가 서로 뭐해졌구나? 같아졌구나. 예를 들어서 증발을 우리가 정반응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응축은 역반응. 다시 말하면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서로 뭐해졌다? 같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무엇에 도달했다?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는 말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진 거예요. 이때 뭐가 끝난 게 절대 아니다. 여기에서 반응이 종료되었다라고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에서는요, 요렇게 마치 반응이 종료된 것처럼 뭐 한다? 보인다는 거예요. 마치 반응이 종료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더 이상 무엇의 양이? 물의 양이 변하지 않고 무엇한다? 일정해진다는 거예요. 왜? 중발 3개 날아가면 응축되는 거 그대로 3개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물의 양이 더 이상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반응이 종료됐습니다. 틀렸다고요. 계속해서 증발과 응축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속도로? 같은 속도로 일어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 그래서 더 이상의 물의 양은 감소하지 않고 뭐합니다? 일정합니다. 이렇게 2개의 속도,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진 상태를 우리는 무슨 평형? 동적 평형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선생님 질문 한번 해볼까요? 이 동적 평형 상태에서는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서는 누구도 볼 수 있어요? 액체도 볼 수 있죠. 또 누구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기체도 이 2가지가 같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적 평형 상태에서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질문해 볼까요? 자, 이때는요, 날아가는 입자수, 다시 말하면 증발되는 입자수와 무엇되는 입자수가, 응축되는 입자수가 서로 뭐한 지점이다? 같은 지점이라는 거예요. 왜? 요 2개가 같다는 말은 시간이 일정할 때 요 2개가 같으면 이 2개의 속도가 서로 뭐하다?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동적 평형 상태에서는 2개를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가능하다.
자, 거기에다가 증발되는 입자수와 응축되는 입자수가 서로 뭐해지는 지점이다? 같아지는 지점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자,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는 선생님이 시간, 여기에다가는 선생님이 속도라고 표시할게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뭐한 온도에서 일정한 온도에서. 그럼 여러분들 다시 들어오세요. 온도가 일정하면요, 여기에 있듯이 증발 속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증발 속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그림 보세요. 단위 시간당 응축 하나, 단위 시간당 응축 둘, 단위 시간당 응축 셋. 그러면 응축되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점점 이렇게 빨라지다가 두 개가 서로 뭐하다? 겹쳐졌어요. 그럼 여기 있는 얘는 무슨 속도, 응축 속도 이렇게 우리가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만나지는 요 지점 있죠, 요 지점. 그럼 요 지점에서 드디어 무슨 평형에 도달했다? 그렇지,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증발 속도가 일정한 이유, 그치, 뭐가 일정하다고요? 온도가 일정하다. 자, 두 번째, 무슨 평형에 도달했습니다? 동적 평형에 도달했습니다. 그 말은요, 무슨 속도와 증발 속도와 무슨 속도가 응축 속도가 서로 같은 지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증발되는 입자수와 응축되는 입자수가 단위 시간 동안 뭐합니다?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무엇이다? 물의 상평형 그림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시할게요. 자, 두 번째로 엄청 쉬워요. 자, 두 번째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동적 평형 중에 하나예요. 상평형이 아니라 이번에는 무슨 평형? 용해평형. 쉽게 얘기하면 어떤 용질이 용매에 녹아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잖아요. 용질의 무슨 속도와 용해 속도와 녹아 들어가는 용해 속도와 다시 튀어나오는 석출 속도가 같아져서 마치 반응이, 또는 이 반응이라는 건 용해죠, 용해. 반응이 끝난 것처럼 뭐하는 보이는 상태를 우리는 지금부터 용해평형 상태라고 이름을 붙일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들고 올게요. 이것도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설탕이 있어요. 그러면 설탕은 우리가 용질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녹아 들어가는 물질. 이번에 여기 물은 녹이는 물질이죠. 그러면 뭐라 부른다? 용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설탕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건 우리가 뭐라 부를 수 있다? 용액이라 부를 수 있다고요. 근데 얘도 가역 반응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동적 평형은 가역 반응이에요. 이렇게 녹아 들어가는 걸 우리는 뭐라 불렀어? 용해라고 불렀어. 용해. 맞아요? 근데 이렇게 가는 거는요, 다시 설탕이 나왔죠? 그럼 이때는 우리 뭐라 부른다? 석출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기에서 용해평형이라는 거는 용해되는 속도와 석출되는 속도가 서로 뭐한 지점? 같아지는 지점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용해평형 상태다. 다시 말하면 동적 평형 상태라고 이름을 불러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무엇한 온도에서? 일정한 온도에서 설탕이 물에 무엇되다가 용해되다가 일정한 온도에서 설탕이 처음에는 물에 잘 녹아요. 용해되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녹지 않고 뭐 한다? 가라앉더라는 거예요. 물에다가 설탕을 집어넣었어. 처음에는 물에 설탕이 잘 녹아 들어가다가 설탕의 양이 점점 감소해. 근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니까 더 이상 설탕의 양이 감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이렇게. 처음에는 물에 용해되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는 녹지 않고 설탕의 양이 일정하게 뭐하더라? 유지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실제로 우리는 뭐라고 봐야 돼? 이 말은 틀린 말이라고 이제 우리 배운 사람이니까 바로 집어내야 된다고요. 녹지 않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무엇되는 속도와 용해되는 속도와 무엇되는 속도가 석출되는 속도가 서로 모해졌기 때문에 같아지는 동적 평형. 예로 말한다 그러면 무슨 평형? 용해 평형에 도달했기 때문에 마치 녹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녹고 있어. 하지만 이때부터는 녹아 들어가는 속도와 다시 나오는 속도가 서로 모해져서 같아져서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뭐 하는 것처럼 녹지 않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얘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똑같이 선생님 표시할 겁니다. 자, 나 여기에다가 설탕을 이만큼 넣어놨어. 설탕. 처음에. 설탕. 그럼 설탕이 일정한 온도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 개가 뭐한다? 용해된다라고 보자고요. 그러면 녹아 들어갔으니까 녹아 들어간 설탕들이 또다시 움직이면서 부딪히면 또 석출될 수 있겠죠. 아까 했던 것처럼 하나가 또 석출이 됐어. 그럼 이때는 무슨 속도와 용해 속도와 무슨 속도를 비교하면 석출 속도를 비교하면 누가 훨씬 크다고요? 용해 속도가 훨씬 큰 상태라고요. 따라서 이때는 무엇의 양이 설탕 양이 점점 녹아 들어가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요. 자,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설탕을 이렇게 막 그려놨어요. 이만큼 다 설탕을 넣었어.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용해되는 것들은 똑같이 일정할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여기에 이제는 물에 설탕이 많이 녹아 들어왔다 그죠? 그럼 녹아있는 입자수가 많으니까 더 많이 부딪혀가지고 석출되려는 입자수도 많아질 거라고요. 그럼 이때는요, 용해 속도와 무슨 속도를 비교하면 석출 속도를 비교하면 단위 시간당 하나가 석출, 단위 시간당 두 개가 석출 속도는 증가하고 있죠. 용해 속도는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용해 속도가 더 빨라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무슨 양이 설탕량이 계속해서 뭐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을 거라고요. 자, 그러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보자. 자,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설탕을 이렇게 그릴게요. 나 이만큼 집어넣었어.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용해되는 설탕은 똑같아요, 입자수가. 자, 이번에는 훨씬 더 많이 녹아 들어갔죠. 자, 부딪혀서 다시 석출되는 입자수도 많아질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용해되는 입자 3개, 석출되는 입자 3개. 아, 이때는 드디어 무슨 속도와 그렇죠. 무슨 속도가 같아졌다.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아졌다. 무슨 평형에 도달했다?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 다시 말하면 무슨 평형? 용해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때부터는요, 무엇의 양의 변화가 없다. 설탕의 양은 무엇하다? 일정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한다고요? 이 착각. 처음에는 잘 녹아 들어가다가 왜? 용해 속도가 훨씬 빨랐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난 후에는 녹지 않고 가라앉는데 착각이죠. 녹지 않는 건 맞아요. 어찌 보면. 하지만 녹지 않고 반응이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반응은 계속해서 녹아 들어가고 석출되고 계속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두 개의 속도가 서로 뭐하다? 같기 때문에 마치 우리 눈에는 반응이 종료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종료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는 것은 두 개의 속도가 똑같아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반응 종료가 아니라 용해와 석출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두 개의 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마치 반응이 종료된 것처럼 더 이상 설탕의 양은 변하지 않고 일정해진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요거 절대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반응은 절대 종료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같기 때문에 마치 우리 눈에는 그것들이 끝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상평형도 봤고 무슨 평형도 봤다? 용의 평형도 한번 살펴봤어요. 그럼 나 이번에는요 요렇게 당구장 표시하고 하나를 물어볼게요. 자, 우리는 닫힌 상태라는 게 있고 열린 상태. 나중에 여러분들 배우면요 열린 게 닫힌 게라고 배울 거예요. 근데 두 가지는 엄연히 달라요. 닫힌 게는 쉽게 얘기하면 말 그대로 일정한 폐쇄된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열린 게는요 그냥 말 그대로 열려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닫힌 게는 교실, 일정한 공간, 문 닫아둔 상태. 자, 근데 열린 게는요 운동장,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상태. 그럼 질문, 두 개 다 동적 평형에 도달할 수 있을까? 동적 평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 상평형 한번 생각해봐. 증발하는 게 있으면 응축되는 게 있어야 되죠. 얘는 보세요. 이렇게 닫혀 있대요. 여기에서 뭐가 일어날 거다? 증발이 일어날 거래요. 그러면 응축돼서 뭐 할 거예요? 들어올 거예요. 왜? 이 안에서 수증기들이 충돌하고 계속해서 움직이니까. 따라서 닫힌 개에서는요 무슨 평형이 가능하다고요? 동적 평형이 가능해요. 하지만 열린 개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운동장에다가 선생님이 물컵에 물을 딱 들고 운동장에 쫙 뿌렸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 운동장에 뿌려진 물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든가요? 동적 평형이라는 거는 처음에는 물의 양이 감소할지언정 나중에는 물의 양이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죠. 하지만 운동장에는 물의 양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전부 다 뭐가 일어났다? 증발이 일어났어요. 그 공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열린 개에서는요 전부 다 증발이 다 일어나기 때문에 무슨 평형이 이루어질 수 없다? 동적 평형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림을 그릴 때도요 전부 다 열려있는 상태로 그린 게 아니고 전부 다 뭐해 있는 상태? 닫혀있는 상태로 이렇게 그림을 다 그려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까지도 조금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선생님이 요렇게 표시해 줄게요. 세 번째. 자, 요거는 우리 교과서에 탐구활동으로 나와 있는데 정말 좋은 거거든요. 자, 이번에는요 선생님이 이렇게 사산화 이질소 이 사산화 이질소의 생성과 무엇에 대해서 분해에 대해서 잠깐 동적 평형을 설명할까 합니다. 자, 얘는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변한대요. 근데 얘는 무슨 색을 띠냐면요 젓갈색을 띠요. 근데 얘의 색깔은 무슨 색이다? 무색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양쪽으로 화살표를 해놨다는 건 뭘 의미할 수 있어요? 그렇죠. 무슨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가역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요거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선생님이 어떤 부피 플라스크에다가 여기 있는 이산화질소를 집어넣고 부피 플라스크에 뚜껑을 딱 닫았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젓갈색이 점점 옅어지다가 나중에는 더 이상의 무슨 변화가? 색 변화가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쌤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시할게요. 이렇게. 자, 처음에는 무슨 색을 띈다? 젓갈색을 띈대요. 시간이 지나면서 젓갈색이 옅어지다가 더 이상 무슨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색 변화가 나타나지. 요렇게 다시 색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젓갈색을 띠다가요. 시간이 지날수록 젓갈색이 점점 옅어져요. 그러다가 더 시간이 지나면 이 젓갈색이 더 옅어지지도 않고 다시 젓갈색이 더 진해지지도 않고 색 변화가 나타나지 않더래요. 그러면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할게요. 무슨 반응? 정반응. 나는 부피 플라스크에다가 얘만 집어넣었어요. 이산화질소. 자, 처음에는요. 여기 있는 이 이산화질소가 뭐 해서? 결합해서 N2O4를 무엇할 거다? 생성할 거예요. 정반응으로.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색에서? 젓갈색에서 무슨 색으로? 무색으로 이렇게 변할 거라고요. 하지만 여기 기호 보세요. 얘는 한쪽으로만 이동하는 반응이 아니죠. 어떻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반응이에요. 따라서 얘는 무슨 반응도? 역반응도 일으킬 거라고요. 이렇게 생성된 N2O4가 무엇되어서 분해돼요. 다시 NO2를 무엇하더라? 생성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색에서 다시 무슨 색으로? 젓갈색으로 이렇게 변해갈 거라고요. 처음에는 요 반응이 조금 더 우세하게 일어날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 이 두 개의 반응 속도가 뭐해지더라? 같아지더라. 우리 방금 했잖아요. 뭐 할 때? 상평형할 때, 그리고 용해평형할 때 점점 물이 줄어들다가 일정. 설탕이 잘 녹아 들어가다가 더 이상 녹지 않는다. 설탕이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불포화 상태라는 거죠. 근데 설탕이 더 이상 녹아 들어지 않고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는 거는 무슨 상태? 포화 상태에 이렇게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포화 용액에서 포화 용액으로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이 반응이 우세했어요. 그래서 젓갈색이 점점 무색으로 변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젓갈색이 옅어지다가 나중에는 요 두 개의 속도가 뭐해지더라? 같아지더라. 그래서 그때부터는 더 이상의 무슨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색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반응 속도와 정반응 속도와 무슨 반응? 역반응 속도가 같아진다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무슨 평형에 도달했다? 동적 평형에 도달하면서 더 이상의 무슨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색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또 드러냅시다. 우리 무슨 평형에 있을 때? 동적 평형 상태에 있을 때 얘만 부피 플라스크에 들어있을까? 얘만 들어있을까? 동적 평형이라는 것은 이 두 개의 속도가 똑같아졌다. 다시 말하면 둘 다 공존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동적 평형 상태에서는요. NO2도 볼 수 있고 N2O4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는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똑같아졌죠. 근데 이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이때부터는 더 이상의 이것들이 생성되거나 분해되는 속도가 같아졌으니까 얘들의 농도는 무엇하게 유지되고 있다?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표현해줘야 돼요. 그래서 동적 평형 상태 이후부터는요. 여기 있는 NO2와 N2O4의 무엇이 농도가 무엇합니다? 일정합니다라고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무엇으로 표현해내면 그래프로 표현해내면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시간이고 여기에는 뭐라고요? 농도라고요. 처음에 나는 야만 집어넣었다 그랬죠? 그러면 얘만 집어넣었으니까 처음에는 요만큼의 농도를 들고 있을 거예요. 이산화질소가. 그러면 요 이산화질소가 반응에 참여하면서 농도가 점점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 농도가 일정해져요. 그럼 여기는 NO2. 그럼 이번에는 얘가 이걸로 변한다 그랬죠. 그러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얘의 농도가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뭐한다? 일정하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N2O4.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요 순간 우리는
무슨 평형에 도달했다?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처럼 우리는 하나하나 동적 평형 상태가 어떨 때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우리는 동적 평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지금 45분 동안 우리가 가역, 비가역부터 시작해서 동적 평형의 3가지 예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45분 동안 영상을 주는 게 어찌 보면 참 힘든 걸 선생님이 건네준 거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 영상을 계속해서 한번 리피트 해보면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배워갈 수 있고, 원격 수업 때 대면은 못하지만 그래도 이거 반복적으로 살펴보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원격 수업은요, 요까지 진도만 빼고 우리 대면 수업에서는요, 물의 자동 이온화부터 그리고 중화 반응까지 요렇게 시험 범위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도 고생 많으셨습니다.